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랑에 대한 결핍된 상태가 내 안에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나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결핍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랑에 대한 결핍된 상태 자체를 없게 만드는 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곳 3차원 물질계는 기본 바탕에 망각의식, 분리의식, 결핍의식 등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단번에 정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 역시도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하죠. 여기 동영상들을 집중해서 반복하시면 서서히 조금씩 정화되어 나갈 겁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결핍의식으로부터 생성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결핍의식을 정화를 시키게 되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즉, 사랑이라는 개념을 내 안에 계속 품고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바탕에 결핍의식이 깔려 있어야 하죠. 내가 결핍의식의 상태에 있어야만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에게 유지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일종의 착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라는 개념은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개념이거든요. 인간은 선과 악 중에서 선한 것만 사랑이고 악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머릿속에는 선한 것, 밝은 것, 포용적인 것들은 사랑이지만 악한 것, 어두운 것, 배타적인 것들은 자동적으로 사랑이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선한 생각, 밝은 생각, 포용적인 생각은 사랑이 풍부한 생각들이고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배타적인 생각은 사랑이 결핍된 생각들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 자신의 생각들 중에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배타적인 생각의 비중이 높고 선한 생각, 밝은 생각, 포용적인 생각의 비중이 낮으면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죠. 이렇게 인간은 이원성을 바탕으로 한 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한쪽으로 편향된 것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인 것과 사랑 아닌 것으로 나눔으로써 스스로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랑이라는 개념과 영성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사랑은 이원성의 개념에서의 사랑이고 영성에서 말하는 사랑은 일원성의 개념에서의 사랑입니다. 영성에서의 사랑은 일원성의 사랑이기에 선한 생각, 밝은 생각, 포용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배타적인 생각들도 모조리 사랑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성은 일반 사회에서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차이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니 일반 사회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영성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따를 것인지를 먼저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고 너무 와닿았어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요. 근데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중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실 창조의 원리상 사랑받고 싶다는,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인데, 주변에 흔히 사랑받고 싶어 하다 연애하고 결혼도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거기다 경제적으로 여유까지 있는 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데 사랑받는 현실은요? 이것에 대해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일상을 생활하다 문득 이 의문이 들어서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참 의문이었죠.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제멋대로일까? 이런 게 참 궁금해서 삶과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했더니 삶에 숨겨진 속성들이 하나씩 드러나더군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기본 바탕에 망각의식, 분리의식, 결핍의식 등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뒤엉켜 수많은 착각들을 만들어내고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혼돈의 세상을 살고 있죠.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그나마 균형을 유지하려면 숨겨진 자각의식을 조금씩 일깨워가야 합니다. 현실 창조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무의식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무작위로 작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의식이 무작위로 작동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그 바탕 이면에는 참나의 설계와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참나의 설계와 의도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 도대체 왜 그런 설계와 의도를 했는지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나의 자각의식 상태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현실 창조는 참나의 설계와 의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설계와 의도는 인간의 일반적인 바람과 희망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갖는 경우가 태반이고 예측 불가의 변화무쌍함을 갖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에고에게는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나 결정권은 오로지 참나에게만 있는 것이니까요. 에고는 단지 아바타에 불과하기에 이미 선택해 놓은 참나의 결정들에 따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에고는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전혀 없는 아바타일 뿐이라는 것을 에고 스스로가 인지를 하면 안 되므로 참나는 무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참나의 설계와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그곳에 모조리 숨겨놓은 것이죠. 무의식은 각자의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현실 창조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아주 다양한 현실을 창조해내는 자신의 무의식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양파 껍질처럼 까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